닫힌 문이 배신을 만들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을 부순다. 해월진 보건지소장 윤가온,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모든 걸 잃고 새 아이와 바다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태풍 속 구조 한 장의 사진이 전국을 흔들고 그녀를 과거의 남자 장태현 앞 마라톤 의료 텐트의 한복판으로 끌고 옵니다. 심정지 환자 앞에서 다시 맞물린 두 손, 그리고 둘째 오나를 살릴 혈장이라는 단 하나의 조건은 바로 책임.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놓치면 후회할 전개입니다. 다 들으신 뒤엔 댓글로 솔직한 후기를 남겨주세요. 이제 문을 다시 여는 법이 시작됩니다. 서울의 삭풍이 유리창을 긁던 그 겨울, 윤가온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믿음을 구했다. 태연아, 이 서류 좀 봐줘. 임상시험 프로토콜이 승인 없이 변경됐어. 환자들한테 제대로 고지도 안 하고. 강성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장태현은 아내가 건넨 파일을 힐끗 보고는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홍보실에서 이미 검토 중일 거야. 내가 나설 일 아니야. 검토가 아니라 은폐야. 정설아 실장이 문서를 수정하고 있어. 내가 직접 확인했어. 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가온아, 지금 우리 상황 알잖아. 내 교수 재임용 심사가 2달 남았어. 이 시점에 병원이랑 마찰 생기면 우리 커리어 둘 다 끝나는 거야. 가온은 안전관리 간호사였다. 병원의 모든 의료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게 그녀의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그녀에게 침묵하라고 했다. 커리어보다 환자가 먼저야. 이상론으로 세상이 안 돌아가. 현실 좀 봐. 그날 밤 가온은 홍보실장 정설아에게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다음 날 오전 그녀는 병원장실에 호출됐다. 정설아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펼쳤다. 윤 선생님, 환자 정보 유출 건으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개인 이메일로 진료 기록을 전송하셨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건 허위예요. 저는 내부 시스템으로만.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정직 처리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가온은 태연을 찾았다. 그는 수술복 차림으로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손을 잡자 그는 주변을 의식하며 팔을 빼냈다. 지금은 곤란해.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태연아, 내가 프레임 당했어. 당신이 확인만 해주면. 가온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도 내 자리 지켜야 해. 미안해. 그는 돌아섰다. 하얀 가운 자락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틀 뒤 가온은 사직서를 냈다. 징계를 받느니 스스로 떠나는 쪽을 택했다. 눈발이 휘날리는 병원 정문을 나서며 그녀는 한 손을 배에 얹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생명이 그곳에 있었다. 아직 8주. 초음파에서 심장 박동이 보이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된 시점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태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사직서 사본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게 최선이었어? 가온은 대답 대신 코트를 벗었다. 눈이 녹아 물방울이 되어 마루에 떨어졌다. 당신한테 선택지를 준 건 나야. 나를 믿거나 당신 자리를 지키거나. 당신은 후자를 택했어. 가온아. 괜찮아. 이해해. 그런데 나도 이제 내 선택을 할 거야.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옷가지 몇 벌, 통장, 면허증, 그리고 아이의 첫 초음파 사진. 태연은 문 앞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이튿날 새벽 가온은 집을 나섰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5년이 흘렀다. 남해안 끝자락 해월진이라는 작은 어촌에 보건지소가 하나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2층짜리 하얀 건물. 지소장실 문패에는 윤가온이라는 이름이 검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가온은 더 이상 병원 복도를 걷지 않았다. 대신 바닷바람을 맞으며 왕진 가방을 들고 마을을 돌았다. 아이 셋 온율, 오나, 옹결 바다 냄새에 익숙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서울도 병원도 그리고 장태연이라는 이름도 이제 그녀의 문장을 맺어주지 않았다. 문은 이미 닫혔고 그녀는 새로운 문 앞에 서 있었다. 초가을 태풍이 내륙을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해월진에는 비가 그치지 않았다. 지소장님, 해월교 쪽에서 사고 신고 들어왔습니다. 관광버스가 강물에 빠졌대요. 간호조무사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온은 구급 가방을 챙기며 비옷을 걸쳤다. 119 출동 시간은 최소 30분이요. 폭우로 도로가 막혀서 우리가 먼저 간다. 로프랑 들것 챙겨. 보건지소 구급차가 해월교로 달렸다. 다리 아래 관광버스 한 대가 불어난 강물에 반쯤 잠긴 채 멈춰 있었다. 물살이 차체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창문 안쪽에서 손들이 유리를 두드렸다. 가온은 로프를 허리에 묶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버스 문은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비상망치로 창문을 깼다. 진정하세요. 한 명씩 나올 거예요. 첫 번째로 꺼낸 건 60대 여성이었다. 의식은 있었지만 저체온증 증세가 보였다. 두 번째는 20대 남성,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녀의 손이 물속에서 또 다른 손을 잡았다. 아이가 있어요. 제 딸이 안에 있어요. 울부짖는 여자의 목소리. 가온은 다시 버스 안으로 들어갔다. 뒷좌석에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의자를 붙잡고 있었다. 물이 아이의 턱까지 차올라 있었다. 괜찮아. 선생님이 데려갈게. 아이를 안아 올리는 순간 버스가 크게 기울었다. 물살이 거세졌다. 가온은 아이를 꼭 껴안고 창문을 빠져나왔다. 육지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3미터. 하지만 물살은 그녀를 계속 밀어냈다. 그때 뭔가 번쩍였다. 카메라 플래시였다. 두 귀에 서 있던 남자가 셔터를 연거푸 눌렀다. 물보라 속에서 아이를 안은 가온의 모습, 둑에서 손을 뻗는 미숙, 그리고 물가에서 엄마를 향해 팔을 뻗는 아이의 실루엣. 가온이 아이를 넘겨주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남자가 다가왔다. 흠뻑 젖은 그는 카메라를 비닐로 감싸며 말했다. 괜찮으세요? 사진기자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사진 찍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직업병이라. 하지만 이 사진 꼭 필요한 사람들이 볼 겁니다. 가온은 대꾸할 기력이 없었다. 그녀는 구조된 사람들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운전기사는 의식을 회복했고 중상자는 없었다. 30분 뒤 도착한 119 구급대가 환자들을 이송했다. 사흘 뒤 그 사진은 지역 SNS를 넘어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태풍 속 생명의 달이 해월진 보건지소 윤가온 지소장의 3시간.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진짜 영웅이다. 아이 표정 좀 봐. 완전 천사네. 근데 지소장님 강성대 장태연 교수 닮지 않았어? 나도 그 생각했음. 특히 눈매. 일주일 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보건지소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그때 사진 찍었던 사람입니다. 가온은 차를 내오며 물었다.
사진 기자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정확히는 변호사입니다. 도윤이라고 합니다. 사진은 취미이자 기록 수단이에요. 변호사가 왜 태풍 현장에? 어머니 산소 성묘 가는 길이었어요. 해월진이 고향입니다. 도윤은 명함을 건넸다. 법무법인 이음 마이너스 도윤 변호사 공익소송 전담. 사실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기사 댓글에 장태현 교수 이름이 자꾸 나오더군요. 혹시 불편하실까봐 알려드리려고요. 가온은 잠시 침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남의 시선은 제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도윤은 다른 명함 한 장을 더 꺼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명예훼손이든 허위사실 유포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온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도윤은 지소문을 나서다가 멈춰섰다. 참 한 가지 더.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좋은 거 보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액자로 만들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아이들이요? 네. 현장에 세 분 계셨잖아요. 온율, 오나, 옹결. 이름 참 예쁘던데요. 가온은 작게 웃었다.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도윤이 떠난 뒤 가온은 오래된 검색창을 열었다. 강성대학교 병원 장태현. 최근 소식이 떴다. 신경외과 특임교수 임명. 차세대 뇌수술 연구팀 총괄. 그녀는 창을 닫았다. 그리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밤에 아이들이 잠든 뒤 가온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침대에 나란히 누운 새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온율의 눈매, 오나의 콧날, 옹결의 이마선. 오래 숨긴 기억이란 생각보다 가벼운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태풍이 핥힌 해월지는 천천히 상처를 아물었다. 도윤은 떠나지 않았다. 그는 마을회관에 임시 법률 상담소를 열고 침수 피해 보상 서류를 도왔다. 주말이면 보건지소 담장을 고치고 위험약품 보관함 잠금 장치까지 점검했다. 변호사님, 이런 일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가온이 소독약 상자를 정리하며 말했다. 도윤은 렌치를 내려놓고 웃었다. 저도 한때 이 마을 애였어요. 빚 갚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오나가 코피를 쏟았다. 가온은 익숙한 손길로 아이를 눕히고 지혈했지만 불안이 스쳤다. 지혈 시간이 평소보다 길었다. 다음 날 가온은 오나를 데리고 시내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를 들고 돌아온 그녀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마침 지소에 들른 도윤이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가온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오나가 희귀 혈액응고 이상이래요. 선천성 혈우병은 아니고 후천적 요인일 수도 있대요. 지금은 괜찮지만 악화되면요? 맞춤형 혈장 성분이 필요해요. 일반 헌혈로는 안 되고 HLA 적합도가 높은 혈연이 제일 좋죠. 아버지 쪽은? 가온은 고개를 돌렸다.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조사해 봤어요. 장태영 교수 다음 달에 서울시청 광장 마라톤 의료지원 총괄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공개 행사예요. 접근이 자유롭죠. 거기서 만나 대화하시는 건 어떨까요? 가온은 창밖을 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아이들 존재조차 모를 거예요. 그래서 더 가야죠.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책임을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만약 거절하면요? 그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친자 확인과 양육비 청구.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온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가온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것. 뚜껑을 여는 순간 먼지가 일었다. 상자 안에는 서울에서의 흔적들이 있었다. 결혼반지 이혼 전에 빼뒀던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 한 통, 해월진 전입신고서, 그리고 새 아이의 발도장이 찍힌 출생증명서. 편지 봉투는 누렇게 바랬다. 그녀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대신 출생증명서를 펼쳤다. 불 안이 비어 있었다. 세 장 모두. 온율이 태어났을 때 가온은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을 쓸 수 없었다. 태연은 이미 연락을 끊은 뒤였고 그녀는 혼자 진통을 견뎠다. 오나와 옹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을 천천히 읽었다. 온율, 세상의 율을 온전히. 오나, 마음의 하늘을 온전히. 옹결, 끝까지 결을 온전히. 이름에는 아버지가 없어도 의미는 충분했다. 하지만 의미만으로 병을 고칠 수는 없었다. 가온은 휴대폰을 꺼내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낸. 마라톤 날짜 알려주세요. 가겠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다. 11월 3일입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가온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바다 위에 은빛길이 생겼다. 문득 5년 전 그 겨울이 떠올랐다. 병원 정문을 나서며 그녀는 생각했다. 다신 그 문 앞에 서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닫힌 문은 배신의 소리였지만 다시 두드릴 문은 책임의 소리였다. 가온은 등불을 껐다.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5년 전 그 문은 닫혔다. 이번에는 그녀가 문을 두드릴 차례였다. 오나의 작고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가온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체온은 정상이었다. 맥박도 안정적이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해결할게.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11월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가을이, 광장의 사람들이, 그리고 5년 만에 마주할 이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11월 3일 서울시청 광장은 가을빛으로 물들었다. 마라톤 응급 천막이 줄지어 서 있고 의료진들이 분주히 준비를 마쳤다. 가온은 도윤과 함께 천막 사이를 걸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긴장되세요? 도윤이 물었다.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5년이요. 5년 만이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중앙 천막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단정한 음성. 가온은 걸음을 멈췄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제세동기는 2분 이내 투입.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각 구역 담당자 확인하세요. 장태현이었다. 하얀 가운 위에 메더컬 더렉터 명찰을 달고 있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브리핑을 마치고 서류를 정리했다. 가온은 천막 입구에 섰다. 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손이 멈췄다. 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가온아? 오랜만이야, 장 교수. 침묵이 흘렀다. 주변 의료진들이 둘을 힐끗거렸다. 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잘 지냈나? 덕분에. 가온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다. 이거 봐줄래? 태연은 파일을 받았다. 첫 장은 5년 전 내부 고발 보고서 원본이었다. 두 번째는 정설아가 작성한 지시메일 출력본. 윤가온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처리. 조용히 마무리 요망. 세 번째는 태연의 결제 라인에 남은 문서. 확인 보류 도장이 선명했다. 어떻게 이걸?
도윤 변호사가 찾아줬어. 병원 서버에 남아있더라. 삭제된 줄 알았지? 태연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가온아, 나는 정말 나를 믿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 알아. 가온이 말을 끊었다. 내가 너 자신을 믿지 못한 거야. 내 자리를, 내 커리어를. 그게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거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됐어. 그때 천막 밖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5킬로 지점 40대 남성 러너 심정지. 즉시 지원 요청. 가온과 태연은 동시에 달렸다. 본능이 먼저 움직였다. 광장 한쪽에 쓰러진 남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비켜주세요. 가온이 외쳤다. 그녀는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경동맥을 확인했다. 맥박이 없었다. 심정지 맞습니다. CPR 시작합니다. 태연은 제세동기를 준비했다. 가온은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30회 정확한 리듬. 태연이 엠브백으로 인공호흡을 이어받았다. 둘의 호흡이 맞아 들어갔다. 제세동 준비. 다들 떨어지세요. 충격. 환자의 몸이 튀었다. 심전도는 여전히 평평했다. 계속합니다. 가온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2분, 3분. 태연이 약물을 투여했다. 한 번 더. 두 번째 제세동. 이번에는 심전도의 파형이 나타났다. 돌아왔다. 환자가 신음하며 눈을 떴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다. 가온은 일어나 손을 털었다. 태연도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봤다. 여전하네. 내 손은. 너도.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안에는 5년의 간극이 조금 좁혀진 느낌이 있었다. 천막으로 돌아왔다. 도윤이 물 2병을 건넸다. 가온은 물을 마시고 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할 말이 더 있어. 들을게. 둘째가 아파. 희귀 혈액응고 이상이야. 급하면 맞춤형 혈장이 필요해. 태연의 눈이 커졌다. 둘째? 온율, 온하, 온결. 3명이야. 5살, 4살, 3살. 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이 떨렸다. 내가 아버지라는 거야? 법적으로는 아니야. 출생신고에 내 이름 안 넣었으니까.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맞아. 왜 말 안 했어?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됐었으니까. 나도 말할 준비가 안 됐었고. 태연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은 준비됐어?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나 때문에 왔어. 법적으로 요청하러 왔어.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었지만 예전보다 낮아져 있었다. 검사부터 하자. HLA 적합성. 내일이라도. 정말?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어. 약속해. 도윤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친자 확인 동의서와 혈액 검사 동의서입니다. 서명해 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연은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또박또박 이름을 썼다. 가온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도망치지 않는 모습을. 광장의 가을바람이 천막을 흔들었다. 마라톤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작은 다리 하나가 놓이기 시작했다. HLA 적합성 검사 결과는 일주일 만에 나왔다. 태연과 오나의 일치도는 93%였다. 의학적으로 이상적인 수치였다. 기증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가온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안도와 복잡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태연은 즉시 기증동의서에 서명했다. 그와 동시에 도윤은 정설아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문서 조작,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5년 전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성대병원 내부 고발 묵살 의혹 5년 만에 재조명. 불법 임상시험 은폐 시도, 전 홍보실장 조사. 병원은 급히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정설아는 대기 발령을 받았다. 태연은 특임 교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가 가온에게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격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니까. 첫 혈장 기증날 강성대병원 체열실 복도에 넷이 나란히 앉았다. 온율, 오나, 옹결, 그리고 도윤. 온율은 조용히 태연의 어깨선을 훔쳐보았다. 옹결은 도윤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오나는 가온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아빠 아프지 않아? 오나가 물었다. 태연은 잠깐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안 아파. 괜찮아. 아빠라는 호칭. 태연에게는 생소했지만 오나는 자연스럽게 불렀다. 가온은 아이에게 미리 말해줬었다. 아빠가 너 도와주러 오신대.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체열이 끝났다. 간호사가 솜을 붙이고 반창고를 붙였다. 태연은 팔을 구부린 채 복도로 나왔다. 엄마, 이름은 왜 이렇게 지었어? 오나가 물었다. 가온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미소 지었다. 온유리는 세상의 유를 온전히, 오나는 마음의 하늘을 온전히, 옹결이는 끝까지 결을 온전히 지키라는 뜻이야. 우리 셋이 서로 다른 길을 가도 같은 온도로 살아보자. 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는 내 이름 뜻을 이제야 안다. 가온은 그를 바라봤다. 이름은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불러주면 돌아와.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의 이름 태연이라는 이름, 가온 자신의 이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온율이 태연에게 다가갔다. 아빠, 우리 집에 올 거야? 태연은 가온을 보았다. 가온은 천천히 대답했다. 아빠는 서울에서 일하셔야 해. 그런데 가끔 놀러 오실 수 있어. 주말에? 그건 아빠가 결정할 일이야. 태연은 무릎을 꿇고 온율과 눈높이를 맞췄다. 주말마다 갈게. 약속해. 온율이 작게 웃었다. 그 미소는 가온을 닮았고 눈매는 태연을 닮았다. 해월진으로 돌아온 날 바닷바람이 소금을 뿌렸다. 보건지소 앞 벤치에 도윤이 서류 봉투를 놓았다. 정설아 구속영장 발부됐어요. 병원은 공식 사과문을 냈고요. 태연은 특임 교수직 사임했습니다. 일반 진료만 계속한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원한 거예요.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도윤 변호사님. 도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변호사 일은 끝났으니까요. 그럼 뭐가 남았는데요? 친구요. 아니면. 도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지켜보는 사람. 가온은 그 말의 의미를 물지 않았다. 어떤 감정은 서두르지 않아도 됐다. 일주일 뒤 태연이 해월진에 작은 주택을 계약했다. 보건지소에서 도보 10분 거리. 그는 주말마다 내려왔다. 아이들과 해변을 걸었고 저녁을 함께 먹었고 오나의 약 복용 시간을 체크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가온이 창가에 서서 바다를 보고 있을 때 도윤이 물었다. 당신은 앞으로 누구 편이죠? 가온은 웃었다. 아이들 편, 그리고 진실 편. 태연 교수는요? 그 사람도 이제는 진실 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늦었지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요? 가온은 그를 돌아보았다.
도윤의 눈이 진지했다. 당신은 우리 편?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신뢰가 있었다. 그날 밤 새 아이가 나란히 잠들었다. 가온은 이불을 덮어주며 각자의 얼굴을 천천히 보았다. 온율의 단정한 이마, 오나의 긴 속눈썹, 옹결의 작은 주먹. 문득 깨달았다. 5년 전 닫혔던 문은 배신의 소리였지만 이제 열린 문은 책임의 소리였다. 가온의 집은 이제 문턱이 낮았다. 아이들이 웃으며 드나들고 바람이 이야기를 가져오고 가끔 후회가 찾아와도 의자 하나를 내어줄 만큼 그녀는 거실로 나와 탁자에 앉았다. 5년 전 쓰지 못한 편지를 꺼냈다.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길 기다립니다. 가온은 펜을 들었다.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썼다. 당신이 당신을 믿어주길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믿으면 됩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보내지 않을 편지. 하지만 이제 보낼 필요도 없었다. 남은 일은 단순했다. 서로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주는 것. 윤가온, 장태연, 도윤, 온율, 오나, 옹결. 그 이름들이 같은 온도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의심 대신 확인으로, 침묵 대신 기록으로, 그리고 사랑과 책임이 함께 가는 길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